스넬이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저스가 기다렸던 선발 투수가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블레이크 스넬. 건강할 때 얼마나 무서운 투수인지는 이미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항상 건강이었습니다. 본문 기준 스넬은 다저스와 장기 계약을 맺었지만 지난해 정규 시즌에서는 부상 때문에 61이닝밖에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시즌에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3경기에서 3승, 평균 자책점 0점대. 다저스가 기대했던 바로 그 투수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올해 복귀한 뒤 한 경기 만에 팔꿈치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석 달, 스넬이 다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복귀 전 내용은 강렬했습니다. 1회부터 삼진 3개, 첫 11명의 타자를 상대로 무려 7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퍼펙트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복귀했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돌아왔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공이었습니다. 4회 처음으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안타 2개와 희생 플라이. 한 점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계속된 2, 3루 위기. 추가 실점은 없었습니다. 5회에는 더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무사 3루. 안타 하나면 바로 실점할 수 있는 상황. 스넬은 여기서 삼진. 다시 삼진. 그리고 땅볼.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종 성적은 본문 기준 6이닝 10탈 3진 1실점 84구. 복귀 전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압도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다저스에게 상당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선발 투수에게 정말 중요한 능력은 항상 완벽하게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자가 나갔을 때, 수비가 흔들렸을 때, 몸 상태가 100%가 아닐 때, 그 상황에서도 이닝을 끝내는 것입니다. 스넬은 복귀하자마자 그걸 보여줬습니다. 특히 탈삼진이 필요할 때 삼진을 잡았습니다. 무사 3루에서 두 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처리한다는 건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웃 카운트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신의 가장 강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저스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정도 선발 투구가 나왔다면 경기가 쉽게 끝나야 합니다. 실제로 다저스도 리드를 잡았습니다. 상대 선발 마이클 와카에게 고전하면서 6회까지 한 점밖에 만들지 못했지만 이후 공격이 살아났습니다. 무키 베츠가 출루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상황에서 적시타가 나왔고 추가 장타까지 연결되면서 다저스는 3대1로 앞서갔습니다. 스넬이 6이닝 1실점, 타선이 3점을 만들었습니다. 정상적인 그림이라면 이제 남은 건 불펜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다저스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리드를 지키는 것. 전날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문 기준 드라이어가 5대3 리드 상황에서 동점 홈런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다시 8회가 흔들렸습니다. 에반 필립스가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흔들리는 필립스를 쉽게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수비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파에스가 어려운 타구를 잘 처리하고도 송구 과정에서 서두르며 실수가 나왔고 결국 다저스는 리드를 잃었습니다. 3대1, 2점 리드. 그런데 다시 동점. 이 경기의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스넬이 10개의 삼진을 잡아도, 선발이 6이닝을 막아도, 타선이 어렵게 리드를 만들어도 마지막 몇 이닝을 끝내지 못하면 모든 과정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다저스는 현재 선발 투수가 부족해서만 어려운 팀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발이 돌아오고 있음에도 그 뒤를 책임질 구조가 안정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날은 다저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8회 말 베츠가 동점 적시타를 때렸습니다. 경기는 다시 원점, 그리고 연장으로 넘어갔습니다. 10회 2아웃 만루. 타석에는 맥스 먼시. 전날에도 중요한 순간에 역전 적시타를 때렸던 타자입니다. 이번에는 경기를 아예 끝냈습니다. 끝내기. 다저스의 시즌 6번째 워크오프 승리. 결국 이날의 시작은 스넬이었고 마지막은 먼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한 선수가 베츠였습니다. 본문 기준 베츠는 홈런과 2루타를 포함해 4타수 3안타 2타점. 팀이 가장 필요할 때 장타를 쳤고 리드를 잃은 뒤에는 다시 동점까지 만들었습니다. 반면 다저스의 중심 타선에는 분명한 불안도 있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 5타수 무안타 2삼진. 프레디 프리먼 역시 고의사구를 제외하면 4타수 무안타 3삼진. 팀의 가장 강한 두 타자가 동시에 침묵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겼습니다. 이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오타니와 프리먼이 해결하지 못한 날에 배츠와 먼시가 경기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긴 시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승리 방식입니다. 매일 오타니가 홈런을 칠 수는 없습니다. 매일 프리먼이 적시타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강한 팀은 한 명이 막히면 다른 선수가 나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펜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스넬이 돌아왔습니다. 본문 기준 글래스나우도 재활 등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선발진은 점점 원래 모습을 찾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저스가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곳은 분명해집니다. 선발 이후입니다. 6회까지 좋은 경기를 만들어 놓고 7회, 8회, 9회에서 반복적으로 흔들린다면 포스트 시즌에서는 치명적입니다. 단기전에서는 다시 뒤집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저스가 그 문제를 안고 있는 동안 다른 팀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본문 기준 자이언츠는 휴스턴을 꺾었습니다. 선발 위즈넌트가 5.2이닝 1실점으로 버텼고 엘드리지는 시즌 12호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1번 타자로 나선 이정후는 4타수 무안타 1삼진, 최근 좋은 흐름에서 잠시 쉬어가는 경기가 됐습니다. 컵스에서는 PCA가 시즌 27호 홈런을 때리며 홈런 경쟁에서 오타니를 앞섰고 스즈키 세이야도 시즌 20호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최근 4경기 평균 자책점 1점대였던 이마나가 쇼타는 4.2이닝 동안 홈런 3개를 허용하며 4실점으로 흔들렸습니다. 토론토 역시 선발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본문 기준 시즌을 앞두고 선발 뎁스가 강점으로 평가됐지만 부상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예상과 완전히 다른 시즌이 됐습니다. 양키스는 시애틀을 상대로 경기 후반 타선이 폭발했습니다. 6회까지 득점하지 못했지만 7회 맥맨의 역전 2타점 적시타와 추가 적시타가 나오면서 한 이닝에 대량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피츠버그의 폴 스킨스에게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본문 기준 평균 패스트볼 구속이 95.7마일에 그쳤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평균 97마일 아래였던 경기가 없었지만 올해는 그런 경기가 크게 늘었습니다. 실점보다 더 지켜봐야 하는 건 구속입니다. 에이스에게 구속 저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피칭 디자인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템파베이는 상승세입니다. 8연승, 본문 기준 리그 선두와 반경기차까지 추격했습니다. 카미네로 역시 이틀 연속 홈런을 기록하며 알바레스, 올슨, 슈와버와 함께 홈런 공동 선두 그룹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한 시대를 대표했던 유격수도 유니폼을 벗습니다. 팀 앤더슨, 늦게 야구를 시작했지만 1라운드 지명을 받았고 20홈런 20도루, 타격왕, 강렬한 배트플립, 그의 전성기는 분명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부상 이후 급격한 하락세가 시작됐고 결국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야구에서는 변화가 빠릅니다. 어제의 에이스가 오늘 흔들리고 한때 최고의 타자가 몇 년 뒤에는 유니폼을 벗습니다. 반대로 몇 달 동안 마운드에 없던 스넬이 돌아오자마자 10개의 삼진을 잡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다저스 경기와도 연결됩니다. 스넬은 돌아왔습니다. 배츠도 살아났습니다. 먼시는 또 결정적인 순간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불펜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하나입니다. 선발진이 하나씩 정상화되고 있는 다저스가 정말 우승팀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요? 결국 답은 타선보다도 다시 한번 경기 후반의 마운드에 있는 것 아닐까요?